내가 벌어놓은 돈, 노후까지 충분할 줄 알았다. 40년간 열심히 일했다. 미국에서 마트 하나 차려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뛰었다. 손님 응대하고 계산대 보고 물건 나르고 창고 정리하고 명절도 없이 달려왔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집도 샀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다. 이 정도면 됐다 싶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려고. 하지만 막상 돌아오니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 미국에서 모아온 돈이면 한국에서 충분히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한국 생활비가 이렇게 비쌀 줄이야. 물가가 너무 올랐고 병원비도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처음엔 외식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녀볼까 했는데 몇 달 만에 지갑이 가벼워지더라. 은퇴 생활이 생각했던 것처럼 편안하지 않다. 오히려 더 팍팍하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 그동안 한국은 살기 좋다는 말만 들었지 실제로 노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걸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했던 것.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 당신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오늘은 은퇴 후 예상보다 돈이 빨리 사라지는 이유와 현실적인 대책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나는 이제 돈 쓸 일 없겠지? 착각이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이제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뭐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돈 나갈 구멍은 생각보다 많다. 사례 1. 한국 물가 예상보다 훨씬 비싸다. 김 씨 68세는 미국에서 35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뉴욕에서 열심히 살아서 노후 자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마련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넉넉하게 살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생각이 바뀌었다. 슈퍼 가서 장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고기 한 근에 34만 원, 생선도 비싸고 과일도 미국보다 비싼 것 같아요. 김 씨는 처음엔 외식도 즐겼지만 3개월 후부턴 절대 밖에서 밥을 안 사 먹는다. 한국 물가가 미국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뉴욕보다 더 비싸게 느껴진다. 특히 외식, 병원비, 대중교통비 등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했다. 교훈 이제 돈 쓸 일 없다는 생각은 금물. 한국에서의 생활비를 사전에 정확히 계산해보고 귀국을 결정해야 한다. 2. 연금이랑 모아둔 돈이면 되겠지? 오산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모아둔 자금으로 은퇴 생활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돈이 줄어든다. 사례 2. 병원비 진짜 감당되겠어요? 박 씨 70세는 한국에 돌아온 지 2년 차다. 은퇴 전에는 몸이 튼튼해서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고혈압, 약, 관절 치료, 정기 검진까지 병원에 갈 일이 부쩍 늘었다. 보험이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아요. 치과 치료 한번 받는데 200만 원이 훌쩍 나가더라고요. 박 씨는 최근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4,050만 원이 깨진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서 일정 부분 커버됐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상당하다. 교훈 은퇴 후 병원비를 과소평가하지 말 것. 건강이 좋을 때도 미리 의료비를 고려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노후에 경제활동 안 해도 되겠지? 다시 일해야 한다. 은퇴자 중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일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면서 다시 일을 찾는 경우가 많다. 사례 3. 다시 일할 줄은 몰랐어요. 이 씨 66세는 미국에서 40년 동안 마트를 운영했다. 한국에서 편히 쉬고 싶어 귀국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생활비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직이라도 알아보고 있어요. 처음엔 미국에서 모은 돈으로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지만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다시 경제활동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한국에서는 노인이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경비직, 마트 캐셔,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일밖에 선택지가 없다. 교훈 노후에도 경제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무조건 쉬겠다는 생각보다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 방법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돈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한다. 한국 물가가 예상보다 비싸고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고 예상보다 돈이 빨리 줄어든다. 해결책은 은퇴 후 한국에서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을 미리 챙기고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라.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라.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계획이 허술하면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던 경험이 있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할지 잘 압니다. 오늘은 퇴직 후 창업을 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문제 해결 전략과 실질적인 조언들을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재정관리 팁. 퇴직 후 창업의 첫걸음은 돈 관리부터. 예산 계획과 비용 절감의 중요성.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산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생활비와 창업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마트 운영을 하다가 은퇴 후 창업을 시도했는데 처음에는 내 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믿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매달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직원 인건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유지보수 비용 등등 이 모든 항목을 미리 꼼꼼히 계산하고 여유 자금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창업 초반에 필요 없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비용 절감 전략으로는 먼저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 아이디어부터 고려해 보세요. 대형 매장을 일단 열지 않고 온라인 기반이나 프랜차이즈 형태로 시작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창업 관련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창업 컨설팅을 받을 때 이러한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전략. 창업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갑자기 터지는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수리비가 나가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도 예전에 창업 초기 한 달 동안 비상금을 거의 다 써버려서 곤란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무조건 6개월치 이상은 예비 자금으로 확보하자는 마인드셋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창업 계획을 세울 때 기본 예산 외에 별도의 비상 예산을 반드시 책정하세요. 2. 시간 관리 및 효율성. 하루하루를 체계적으로. 매일의 루틴 재정비. 퇴직 후 창업은 시간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회사라는 틀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일했지만 이제는 스스로 모든 일정을 관리해야 하니까요. 제 지인 중 한 분은 퇴직 후 치킨집 창업에 도전했는데 처음에는 자유로운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 하루 종일 허비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침마다 오늘의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니 효율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스트레스도 크게 줄었습니다. 체력과 정신적 부담 덜어내기. 또한 창업 초기에는 몸과 마음 모두 큰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장시간 일에 시달리다 보면 체력 저하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이게 마련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에는 그냥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일정한 운동과 휴식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미생활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정서적 지지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개선 과정. 실패 사례의 구체적 분석. 마트 운영과 치킨집 창업. 제가 앞서 언급한 사례 중 마트 운영에 실패했던 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성공적인 마트 사업을 운영하다 한국에 귀국한 후
고국의 시장 상황을 과소평가한 탓에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문제는 단순히 물가 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의 소비 패턴, 상권 분석, 그리고 지역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미국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 철수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치킨집 창업입니다. 한 분은 치킨 열풍에 편승해 치킨집을 열었지만 너무 많은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내지 못했습니다. 메뉴 개발, 서비스 차별화, 마케팅 등에서 큰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한동안 손님이 끊기고 결국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얻은 교훈은 철저한 시장 조사와 전략 수정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실패한 후 저는 재정 관리, 마케팅 전략, 고객 서비스 등 각 분야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의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4. 전문가, 인터뷰와 멘토 조언 성공의 비결. 저는 은퇴 후 창업에 성공한 몇몇 전문가와 직접 인터뷰를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5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시장에서 내가 제공할 서비스나 제품이 정말 필요한지, 경쟁 상황은 어떤지 미리 분석하세요. 합리적인 예산 계획, 초기 비용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항상 여유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꾸준한 자기관리. 창업 초기엔 체력과 정신력이 곧 자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휴식은 필수죠. 유연한 전략 수정. 처음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전략을 수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활용.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창업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멘토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조언들은 제가 직접 겪은 시행착오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업은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자기관리. 퇴직 후 정체성 문제. 퇴직 후에는 내가 누구였지? 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라는 틀 안에서만 살아온 우리에게 퇴직은 큰 전환점입니다. 저는 퇴직 후 나라는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취미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정체성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작은 목표를 세워 하나씩 성취해 나가며 자신감을 되찾아보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멘탈 케어. 창업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꾸준한 운동, 명상, 취미생활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고 주말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정서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6. 다양한 은퇴 후 창업 아이디어 소개. 퇴직 후 창업은 단순히 마트나 치킨집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기반 창업, 프리랜서 활동, 컨설팅, 심지어 취미를 살린 소규모 비즈니스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은 미국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영어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고 또 다른 분은 요리 취미를 살려 작은 베이커리를 열어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각 아이디어마다 초기 투자 비용, 준비 기간, 예상 수익, 그리고 장단점이 다르므로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 그리고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비교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최적의 선택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7. 독자와의 소통 및 Q&A 세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예산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장 조사 방법은 무엇이 좋을까요? 정신적으로 힘들 때 극복하는 방법은? 등등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콘텐츠에 반영하여 답변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창업 초기에 수많은 질문과 혼란 속에서 길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저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질문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답변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후 창업을 돕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창업은 한편으로 도전이자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돈 관리, 시간 관리, 정신 건강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과 꾸준한 자기 관리, 그리고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경험과 조언들이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성공적인 은퇴 후 창업을 위한 길을 하나씩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혹은 메일로 소통해 주세요.